인테리어 공사 할지 말지 고민되시나요? 인테리어 하기로 결정한 분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컨셉으로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공사 전에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것들 4가지 알려드릴게요. 인테리어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얼마일까요? 22년 서울 아파트 인테리어 시세 평당 얼마나 할까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네, 안녕하세요. 여기 거든요. 혹시 24평 올수리 하면 대략 뭐 평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면 되나요? 뭐뭐 하실 건데요? 그 뭐 샤시나 확장은 할 필요 없고 그 외에는 그냥 완전히 철거해서 뭐 다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벽지, 마루, 주방, 화장실 다 할 거고요. 대략 뭐 한 2,500 전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당 그럼 100에서 한 110? 이 정도 생각하면 가능한가요? 예, 상향이 네, 사양이 좋은 거 가면 좀 올라가고. 견적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해서 여쭤보려 하는데요. 24평 혹시 올수리로 하면은 대략 평당 어느 정도 나올까요? 대략 3,500에서 4,000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2년 서울 기준으로 동네 무난한 인테리어는 평당 120에서 130 정도네요. 인스타에서 본 그 예쁜 집 만든 업체,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쌓이고 고객이 먼저 찾아가 하고 싶어하는 그 디자인 업체, 최소 1.5배에서 2배 생각해야 해요. 공사하다 보면 이것저것 더 하고 싶고 눈이 높아져서 견적보다 더 큰 돈을 지불할 수 있어요. 예산이 가능한 범위인지 꼭 체크하세요. 공사한 집 얼마나 사실 거예요? 2, 3년 정도 최소한의 기간만 거주하면서 세금 혜택 받고 갈아탈 집인지, 최소 4, 5년 이상 쭉 살 집인지는 계획하셨죠? 물론 부동산 경기가 어떨지, 내 집이 원하는 시기에 잘 팔릴지, 마음에 드는 집이 제때 매물로 나올지 알 수 없는 거 투성이죠. 그래도 대략적인 계획은 있어야 해요. 평생 살 집이 아니라면 사팔사팔해서 자산도 불리고 환경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하잖아요. 만약 2, 3년 뒤에 비과세 혜택 받고 갈아탈 집이라면 굳이 4, 5천 들여 인테리어 할 필요 있을까요? 도배, 장판, 화장실 도기 교체, 최소한의 부분 공사만 합시다. 몇백만 투자해서 깨끗한 집 만들고 인테리어는 예쁜 가전 가구 소품으로 홈스타일링 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4, 5년 이상 오래 사셔야 한다? 그럼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가능한 예산 내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인테리어 공사 왜 하세요? 보기에 예쁜 집 갖고 싶어서? 더 비싸게 팔릴 집 만들고 싶어서? 어떤 곳에 더 중점을 두고 공사를 하실지 생각하세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어요. 즉, 케바케입니다. 제가 집을 사고 파는 걸 2번 해보면서 느낀 바로는 집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내가 집을 파는 시기가 매도자 우위일 때면 어떤 집이든 원하는 가격에 잘 팔려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신고가 쓰고 눈앞에서 몇 천씩 호가 올라가고. 근데 시장이 얼어붙었다. 거래가 없다. 부동산이 하락할 것 같아서 아무도 집을 안 사려고 한다? 집에 돈을 엄청 발라서 예쁘게 꾸며놔도 잘 안 팔려요. 공사 비용 회수는커녕 감가상각만 되겠죠. 하지만 이럴 때라도 어떻게든 집을 팔아야 한다면 심미적인 가치에 중점을 둔 집보다는 기능을 고려해서 수리한 집을 더 높게 쳐줘요. 단순히 도배를 새로 하고 붙박이장 필름을 하얗게 바꾼 집보다는 발코니 확장을 했다, 보일러를 설치했다, 샤시를 새 걸로 교체했다, 이런 집이 더 잘 팔린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 집을 매도하고 내는 양도세와도 관련이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로 하고 싶은 게 양도세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은 세금 공제가 안 되지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나중에 세금에서 공제되니 어쨌든 비용 회수는 일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인테리어 너무 하고 싶으시죠? 그럼 이 3가지에 중점을 두세요. 첫째, 삶의 질 상승에 도움되는 것부터 하세요. 안 그래도 좁은 집이 발코니로 공간이 분절돼서 더 좁아 보여요. 구축이라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요. 집 많은데 어떡해요? 집이 너무 추워요. 결로나 누수도 걱정되고 이 집은 구축이라 방범창도 없어서 안전이 걱정돼요. 이 화장실에서는 도저히 일도 못 보겠고 씻고 싶지도 않아요. 둘째, 집의 보편적인 가치에 집중하세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넓고 쾌적한 집에 살고 싶어 한다. 아닌 사람 있나요? 더 넓은 집,
어떻게 만들까요? 평수는 정해져 있는데 더 넓어 보이게 만드세요. 지금 집 구조가 어떤가요? 구조만 조금 바꿔도 집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두 사진이 같은 집이에요. 믿겨지시나요? 집의 구조 변경을 통해 더 넓어 보이게, 쾌적하게 만드세요. 넓어 보이는 것의 핵심은 시야가 닿는 곳을 분절시키지 않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가리지 마세요. 가벽이든 중문이든 절대적인 공간이 넓은 집에서 해야 멋스럽고 예뻐요. 존재의 이유가 명확할 때만 만드세요. 내력벽을 제외하고 허물 수 있는 벽은 다 허무시고 눈앞에 가리는 것 없이 넓게 시야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공간을 만드세요. 쾌적하다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전 밝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집이 떠올라요. 누구나 선호할 만한 쾌적한 집을 만드세요. 호불호 심하게 갈리는 그런 집 말고요. 셋째, 나의 로망은 가변적이고 소소한 부분에서 충족시키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공사해서 바꿀 수 없는 부분 말고 취향이 바뀌거나 질리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곳을 꾸미라는 거예요. 지금 꽂혀있는 그 인테리어 취향 평생 갈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취향 금방 바뀌어요. 전 지금 집이 결혼 후 2번째인데 첫 집에 입주할 때만 해도 그레이 계열 인테리어에 완전 꽂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 화이트입니다. 변화를 주더라도 아이보리 정도예요.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만 내 로망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블랙을 좋아하면 블랙 수납장, 주방을 만들 수도 있지만 블랙 가전, 가구, 식탁, 침대, 액자 이런 소품만 두어도 충분히 무드가 살아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해서 공사하세요. 가전 가구는 집을 팔아도 가져갈 수 있지만 주방에 설치한 블랙 선반장은 떼갈 수 없어요. 나중에 집을 사려는 사람도 그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 매수를 고민할 수 있어요. 영끌했지만 간신히 인테리어를 할 예산이 있었어요. 영끌러였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 부부가 이악 물고 저축하고 모으고 노력해도 집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은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어요. 오래 살아야 하니 정말 살고 싶은 집을 후회 없이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저희 집은 비교적 신축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방 구조가 너무 이상했어요. 정말 좁고 답답해 보였죠. 실제로도 주방이 좁고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좀 더 넓어 보이는 집을 만들고 5년 이상 살아도 질리지 않을 만큼 무난하면서도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화이트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곳곳에는 제 취향을 조금씩 녹였죠.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선에서요. 그래서인지 제 집을 예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다음번 영상에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제가 실제로 어떻게 업체를 골랐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희 집을 공개하는 랜선 집들이도 계획하고 있어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집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